한림검을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책임기출 3회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모든 선지, 고려의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아무튼 벼락치기 2 고려편이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도요, 책임기출 3회의 모든 선지 750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문제풀이도 최근 기출 3회의 모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달려가 보겠는데요. 고려 같은 경우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한림검에서 6문제 내지 9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려의 외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거의 2문제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대비를 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요, 고려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가셔야 될 게 뭐냐면요, 고려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바로 그 사건이 되겠습니다. 뭐냐면요, 무신정변이 되겠는데요. 1170년 무신들이 뒤집어 엎었다라는 거죠. 누구의 배를 찔렀습니까? 문벌 귀족들의 배를 찔렸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에 의해서 고려 귀족사회가 완전히 동요를 하고 있었는데, 흔들렸는데 이거를 뿌리채 뽑은 게 바로 무신정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려 중기에 있어서의 문벌 귀족사회의 극성기, 우리는 앞에서도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문숙예인, 문정, 숙정, 예종, 인종, 이게 바로 무신정권 전에 있었다. 이거 꼭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겠습니다. 고려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요, 사신간 제도하고 기인 제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기인 제도는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이어받은 거고요. 정계학 개병로서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후녀십조 같은 경우는 후손을 위해서 남겨놨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흑창, 이거 아주 선지에 많이 나왔습니다. 흑창이 가장 유명한 의창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진대법, 고구려의 진대법부터 시작해서요, 러시앤 캐시, 이거 안 하기로 있었죠. 방지법, 바로 진대법, 춘대추납이 흑창, 의창으로 바뀌어서요, 조선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선지에서 많이 나오는 천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배웠네요. 강개토 할아버지 영락 배웠었고요. 버풍왕배의 권원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천수가 나오고 있고요. 광종 때 광덕준풍 문제 풀면서 한번 배웠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광종 그러면 노비안건법하고 과거제도가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요. 특히나 과거제도 같은 경우는 쌍기의 건의로 보셔야 됩니다. 쌍기, 우리나라 얘기 같지 않잖아요. 예, 이거 중국에서 내려온 예입니다. 그 다음에 균여, 승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배울 거랍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경제제도에서는 바로 전시과, 전지와 시지를 주는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정전시과는 경종이었습니다. 광종과 성종 사이에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오답으로만 나올 것 같고요. 성종이 드디어 나왔네요. 뭔가를 완성시켰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호적판이었는데 처음으로 지방관을 이제 파견하기 시작하고요. 11목을 설치를 하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시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이거 같은 경우는 최치원에 관한 것이었고요. 연석 63회, 64회 정답선지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유학자이기 때문에 불교 행사는 억제를 했었고요. 국자감을 정비했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발해의 국립대학이 뭐였었나요? 주자감, 이거를 챙겨 놓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바로 거란이 제일 먼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강, 서희, 양규, 강감찬,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잘 싸운 애들이고요. 그게 고려의 1차 거란의 1차 침입이 되겠고요. 권원중보는 철전이 되겠습니다. 성종 때 처음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의창은 아까 설명을 했고요. 목종 때, 목종은 목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전식한데 이제 관등만 반영했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경종 때는 인품, 싸가지까지 반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관등만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목종에 목을 친 내가 있었으니 신하 중에서 깡좋은 바로 깡조다. 이것을 구실 삼아서 저 싸가지 없는 내 손봐주겠다. 이러면 또 안 되나요? 싸가지 없는 분 손봐주겠다.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이 현종 때 있게 된다. 여기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요, 여기 문숙예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문숙예인에서요, 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벌 귀족 사이의 극성기를 보시면 되겠고요. 인종이 나오는 순간에 이자김의 난과 묘청의 난, 이자김의 난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어 엎어져서 무신정변이다. 거기만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종 때 문종의 아들내미, 넷째 아들내미가 바로 의천이 되겠고요. 의천, 천으로 끝나기 때문에 머릿속에 천태종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가 부족해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게 된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남경길지설이 있는데 한양을 높이 평가를 하고요. 길지다, 길지로 명당짜리로 보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외침과 관련지어서 우리는 소양강 배웠잖아요. 서희, 양규, 강감찬.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요, 이제 여진 애들이 옵니다. 여진족들이 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별무반을 만든 사람은 문숙예인에서 숙정이고요. 예종 때 동북 구성을 개척을 하게 되고요. 바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숙정 그러면은 고려 숙정, 조선 숙정도 다 동과 관련이 된다. 선지에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동통보, 삼안통보, 그 다음에 활구, 은병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숙종이기 때문에 관악지능 측에서 서적포, 서적을 출판하는 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종은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절바르다. 교육을 많이 시켰다. 그래서 문벌 귀족사의 극성기이기 때문에 사립 학교가 유행을 하게 되는 거고요. 뒤에서 다시 한번 배웁니다. 최충의 구제학당을 비롯하여 사립학교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관악진흥책을 하는 거고요. 현명한 예를 기른다. 양현고가 되겠고요. 7제 전문 강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예절 바른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예종이 했고요. 예종은 예절 바르기는 했지만 싸가지 없는 분들을 만나면은 박살내줬다. 여진족도. 그래서 동북 구성 같이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자김의 난과 묘청의 난 너무나 중요하고요. 서경천도, 금국정벌, 이 금나라가 바로 뭐죠? 여진족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는 후금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김부식이 진압을 합니다. 삼국사기의 그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충렬왕은 충이라는 거를 쓰기 시작하네요. 원간섭기, 정동행석.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는 기구가 되겠고요. 국자감이 이제 성균관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괜찮은 게 이재현 꼭 아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이러면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많이 했었는데 망건당을 지어서 원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학교와 교류해서 선한 영향력 이거를 받아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도 가면 한번 선지에서 우리가 푼 적이 있는데 별로 그렇게 비중 있는 선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중요한 왕이 이제 나왔습니다. 전민병정 도감이 되겠고요. 공민왕. 그래서 권문세적 박살내기 위한 거고요. 대표가 바로 기철이 되겠습니다. 정동행성을 없애고요. 정방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네요. 정에 얽매이는 거. 초코파이 정 있지 않습니까? 정에 얽매여서 인사를 했었다. 자기 집에서요. 그래서 정방 같은 경우는 최후가 설치한 건데 공민왕이 다시 폐지를 했었다. 보셔야 됩니다. 쌍성 총간부를 탈환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공민왕이 시해가 되고 우왕이 즉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왕 때 요동정벌을 추진한 사람이 바로 최영이고요. 가다가 뒤집어 엎은 돌아온 애가 바로 이성계가 되겠고요. 그거를 미아도 회군이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해서요, 우리는 고려시대의 전반적인 과정을 한 10분 정도에 배웠습니다. 이제 일사천리로 달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들 한번 풀어보죠. 62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이건 앞에서 한번 봤습니다. 신라국을 없애고, 그렇죠? 없애 경주라 하고, 그거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경순왕, 김부한테 줬었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는 고려 태조가 될 거랍니다. 따라서 답은 바로 흑창이 답이 되겠고요. 지방간을 파견한 거 성종이 되겠고, 문물 제도를 완성했다. 성종. 그 다음에 7제 아까 배웠습니다.
이거는 전문 강자입니다. 7개의 강자를 두른 거고요. 예절 바르다, 양형고, 현명한 사람을 기른다. 같이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만 예절을 바르지만 할 때는 한다. 그래서 여진족을 박살내고요. 윤관이 동북 구성을 개척을 했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광덕 준풍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광종이 되겠습니다. 전지하 시지 이거 같은 경우는 경종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63회를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 노비양건법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가볍게 강종 거를 골라주시면요. 광덕 준풍이 답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안 하겠고요. 우리 인대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인대건, 대형이라는 거는 문항에 있어서의 연호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최승로 나왔습니다. 성종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백요서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 태조가 되겠습니다. 왕건, 쌍성총관부 이거는 그 유명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성수리제도 나와 있네요. 이거는 통일신라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회에서 사기 최충의 구제학당이 나와 있고요. 사학육풍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적포 나와 있네요. 7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적포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문숙예인에서 숙종 이거 알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종 때 예절도 바르지만 할 때는 칼같이 칼을 뽑아서 동북구성을 개척을 했었다. 누가? 윤관이. 그래서 7제가 나와 있고요. 양형고가 답이 되겠습니다. 문숙예인에서 예절 바른 예종 그렇게 잡으세요. 독서 3분과 이게 바로 원성만 들었다는 원성한 신라 하리 때가 되겠고요. 이게 광종 때 처음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능력이지의 관리 채용이 실현이 됩니다. 사액서원 이거 같은 경우는 16세기 중종 때로 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거랍니다. 액자를 선사했다 그래서 사액서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부학당은 조선시대의 중등교육기관이고요. 서울에 있는 초계문신제 그 유명한 정조가 되겠습니다. 규장각을 이용해서요. 초계문신제를 실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4회 문제에서는 다시 또 뭐가 나오고 있냐면요. 원의 공주, 원나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원간섭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사회가 뒤집어 엎어지는 게 바로 무신정변이라고 그러면요. 무신정변이 100년 되다가 끝나는 게 원간섭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발과 호복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이기 때문에 원간섭기 이야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쌍성총관부 반원 자주정책을 실시했었던 공민왕 때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흑창 또 나왔네요. 흑창은 뭘로 바뀐다고요? 의창으로. 흑창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고구려의 진대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인망소이가 공주 명학서 우리 한번 했습니다. 웅진으로 천도한 사람이 누구였었던가요? 예, 장수왕이 평양 전도를 해서 계로왕을 죽이자 계로왕의 아들내미 문주왕이 울면서 웅진으로 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나오고 있고요. 김부식은 이작임의 난, 묘청의 난, 고려 인종 때 바로 묘청의 난을 진압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보당이 의종의 복위운동을 한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뒤에서 배우겠지만 최충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있었던 일하고 뒤에 있었던 일 정리하시라고 했고요. 뒤에는 최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앞에는 이제 배울 거랍니다. 정중부라든지 이음이라든지 이유방이라든지 이런 애들 배울 텐데 그 찌질한 애들에 대항을 해서 김보당과 조이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모전이다, 최충원 전이다. 최충원 후는 최후 아들냅니다. 요거 꼭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쌍성총관부가 답이었습니다. 자, 잘 달려가고 있네요. 앞에서 우리는 많이 했고요. 드디어 이제 지배층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배층 중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무신집공기가 너무나 많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고요. 최근 5번 연속 나오고 있고요.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기준은 뭐라고요? 고려 전체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무신집공기이듯이 무신집공기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채충원이 되겠습니다. 채충원 앞에 있는 찌질한 애들이 있고요. 채충원 아들내미인 채우가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호적이 나와 있고요. 신라하대에 출연했었고요. 호적 중에서 역시 제일 우리가 알아야 될 얘는 바로 장보고가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문벌 귀족과 향리로 분화가 되고요. 문벌 귀족 사이는 인종 때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신에 의해서 뒤집어 엎어진다. 계속 같은 소리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술을 마셨나요? 예.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겠습니다. 문벌 귀족은 음수와 공음전을 받았었고요. 요즘 잘 안 나오네요. 그 다음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문숙 예인에서 인종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무신에서 중방, 그렇게 뭐라 그랬었죠? 무거울 중자가 일단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장군들이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방에 모여서 놀았다. 중방. 그래서 찌질한 애들,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이런 애들이 있네요. 채충원 전에 있었던 3인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충원이 이의민을 없애고 나서 이제 뭐를 하게 되냐면요, 교정도감을 만들고, 이거 최근에는 안 나왔지만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교정 별감이 되어서 봉사십조, 우리 계속 나오네요. 채충원 같은 경우는 신라하대 진성여왕에게 시무책 10여조를 올렸고요. 앞에서 채승로 성종대 10세기가 되겠네요. 문숙예인 앞에 거기에서 우리가 시무책 28조를 올렸었고요. 얘 같은 경우는 봉사 10조를 올리는데 지가 더 뭐를 한다고요? 부정부패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요, 채충원이 집권하기 이전에 이렇게 뭐라 그랬었죠? 보다 위, 채충원보다 보다 이 김보당의 난과 조이총의 난, 보다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채충원보다 앞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의종의 복이 왕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찌질한 애 정중부를 제거하려고 했었던 게 보다 위에서 조이총의 난이다. 꼭 보셔야 됩니다. 채충원, 지금 출제위원이 바뀌어서요, 채충원의 아들내미 채우만 2번 냈습니다. 답지는 다 뭐 했었다고요? 정답선지는 다 정방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낼까요? 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상식을 파괴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채충원 아니면 제가 봤었을 때는 아예 앞에 찌질한 애들 정중부, 이의방, 이의민, 그 다음에 보다 위, 김보당, 조이총 이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에서 김보당, 조이총이 나와 있고요. 그렇죠? 하층민의 봉기도 있는데 무신직공기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그 이의민, 자기 엄마가 절의 노비였었죠. 그래서 저런 애도 최고가 되는데 내가 왜 못돼? 라고 하면서 뒤집어 엎는 거, 이른바 하극상의 풍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했던, 물론 전두환도 있네요. 그 다음에 그네 아빠 박정희도 있긴 있습니다. 별 2개 애들이 별 4개를 막 캐치우는 이런 때도 있긴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에서 하극상의 풍조가 가장 심할 때가 바로 무신직공기가 되겠습니다.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의 난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울산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에서 지역이 나왔었는데 조금 어려운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김삼이 효심이 반란을 일으켰고요. 만적이는 채충원의 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개성이겠죠. 주인이 개성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네요. 삼별초와 도당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채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었었고요. 말할 필요가 없는 인사권을 최후의 정방이 되겠고요. 그렇죠? 최후가 설치를 하고 공민왕이 없앤다.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문세족에서 도평이 사사를 통해서 얘네들이 권력을 장악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발과 호적 앞에서도 한번 나왔네요. 공력 문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이 수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 합격을 통해서 신진사대부는 중앙에 진출하게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동정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왕 때 요동정벌을 채영이 하게 되는 거고요. 가다가 돌아온 애가 바로 위아더 해군의 이성계가 되겠고요. 돌아와서
그래서 국가를 세우기 전에 우리나라 역사에서 딱 두 번이라고 그랬었죠. 북한에서 정부를 수립하기 이전에 이미 토지 개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은요, 조선을 세우기 전에 과정법, 토지 제도를 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많은 거를 했습니다. 앞에서 지금 우리가 한 20분 정도 했나요? 달려왔었는데요. 이제 고려시대의 뼈대는 모두 잡았습니다. 자,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15번이 나와 있네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다른 건 없고 1점짜리에서 원나라가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 간섭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변발과 호적, 가볍게 1점을 맞히시면 되겠고요. 원종과 애노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뭘 원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멀리 있었던 곳이고요. 바로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장보고이 난 그럴 때가 되겠고요. 그래서 진성여왕 때다, 꼭 챙기시고요. 의천, 그래서 천태종이라고 배웠습니다. 문숙예인에서요, 문종의 넷째 아들내미 문벌귀족사의 극성기, 그래서 중앙귀족하고 관련된 것이 바로 교종이라고 배웠었고요. 교종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 사람이 바로 의천이 되겠고요. 반대로 선종은 무식한 애들 좋아했었죠. 그래서 신라, 하대, 망해갈 때 같은 경우에서도요, 호족과 연합을 하고, 고려 같은 경우에서도 무식한 무신들이 바로 선종을 밀어준다.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연결시키세요. 변발과 호적이 답이었었고요. 구왕 차려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조 대장경은 아까 말했던 소양강에서요, 서희, 양규, 금감찬, 소양강에서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초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랬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만들어놨다가 몽골 때 홀라당 불태우게 되는 것들이고요. 다시 지금 남아있는 8만 대장경을 만들게 된다. 몽골 애들이 불태워 먹은 게 바로 초조 대장경과 전 시간에 배웠던 거 뭐 있지 않았었나요? 선덕여왕 때 황룡사 구층 목탑을 불태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62회에 지금 또 나왔네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은요, 뭐가 나오고 있냐면 조이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무신에 있어서는 최충원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는 애들, 그렇죠. 그래서 찌질한 애들 3인방 배웠었고요. 뒤에 있는 최후, 그 다음에 최충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찌질한 애들에 대항했었던 애들이 바로 보다리, 그래서 김보당과 조이총이다. 백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배경으로 알맞은 것은 조이총이, 그렇죠, 찌질한 애들에 대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뭐가 됐냐면요, 정중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켰다. 여기를 잡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비만적은 최충원 때이기 때문에 틀렸었고요. 전민변정도감은 원간섭기가 벗어나고 있는 대목이고요. 아주 뒤쪽이고요. 망소이 나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최충원 때 이후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교정도감을 설치했다. 이거는 최충원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이거 같은 경우는 정중부, 이의방 얘들이 무신 정변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무신난, 보다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회 또 나왔네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최충원 부자를 죽일 거를 도모했고요. 최충원 나와 있기 때문에 최충원 이유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답은 최후가 인사 담당 기구로 정방을 설치했다. 이후 일이기 때문에요, 가장 늦은 사건을 고르셔도 됩니다. 묘청이 난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사회의 동요 흔들릴 때였죠. 문숙예인에서 인종 때 이자김의 난과 묘청의 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정과 애노 또 나왔네요.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 그래서 신라 하대가 되겠고요. 이자겸, 그렇죠, 여기도 앞에 인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중부 등이 정변을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했다. 최충원 전이기 때문에 틀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번에 시대 순서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2점짜리 많이 냈었기 때문에 2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왕이 요동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고요.
공격 나가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성계가 회군을 하고 있고요. 조선을 세우기 전에 과정법을 실시했었다. 그래서 그 가나다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물도 마시고 오겠습니다. 64회가 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척중경을 알아두면 더욱더 좋을 텐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자연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종이 나와 있고 이 시가 나오고 있죠. 거기에 외척이라고 왕비들을 시집 보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겸에 관한 설명이 되겠고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난 그쪽이기 때문에 이자겸의 난이 먼저잖아요.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별무반을 조직했었다. 문숙예인에서 시호자 서적포가 있는 그때 조직을 하고요. 예종 때 동북 구성을 개척을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무신정변, 최충원의 집권, 전과 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개경한도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골에 항복을 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4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강화도를 천도를 했었을 때 집권자가 누구냐? 바로 최충원의 아들내미가 되겠고요. 최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답으로 정방을 설치했었다. 요거를 정답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봉사십조는 앱이었었던 최충원이가 올렸었고요. 진도의 용장성에서 항전했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대장 이름은 대중손이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 등을 제거를 도모했었다. 아까 보다이 조이총, 김보당 조이총 중에서도 조이총인데요. 그렇게 같이 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민 변정 도감 같은 경우는 바로 신돈, 공민항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도는 최근 3에서 딱 한 문제 정도 나왔네요. 그것도 통합 문제로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뤄지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한번 중요한 것들은 보고 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도병마사. 도병마사가 나오면 이건 고려가 되는 거고요. 원간섭기에 도평이 사사로 바뀌었다. 권문세족이 도평이 사사를 장악을 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했었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간제도가 나와 있고요. 서경간쟁 봉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어사대가 감찰기구였었다. 발해는 중정대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사가 어찌 보면 조선과 관련지어서 비교를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의 3사는 카운터 오빠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 회계가 되겠고요. 조선시대 3사는요. 사음부 사가는 홍문관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상한 걸 지금 썼네요. 홍문관만 돼 있고요. 집현전이라든지 홍문관에서 지금 경연을 담당했었다. 저기는 알아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쌍기, 광종 이런 것들은 꺼짓이라고 그러시고요. 최근에 나온 게 뭐였냐면요. 오도 양계가 이제 각 시대에 있어서 이 지방제도와 관련지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오소경 9시에 가서 집에서는 신문을 안 보기 때문에 신문을 본다. 구서당 10정 구주 오소경 이게 신문왕이라고 배웠었죠. 통일신라에 고려의 5도 양계가 되는 거고요. 조선에서는 뭘로 바뀌냐면요. 그 유명한 8도로 바뀝니다. 그리고 가보 2차에서 23도로 바뀝니다. 이거는 뒤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원간섭기에 도평이 사사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다루가치라는 감찰관이 있었다. 요 정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딱 통합 문제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랬었죠. 보기를 보시면 구주가 나와 있습니다. 구주 오서경, 구서당 10정, 9시에 신문보기 그렇게 연결을 하시고요. 5도 양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도가 나와 있고 8도는 조선이 되겠고요. 23부는 가보 2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민족 드디어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진정한 문제의 바다가 되겠습니다. 62회에는 여기를 한 바닥을 하면은요. A4 용지로 3분의 1쪽밖에 안 되죠. 한 바닥만 하면 무려 3문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소양강을 비롯하여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연속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먼저 쳐들어온 애가 거란이고요. 그래서 소양강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진족. 우리는 이미 문숙예에 인해서 예종 때 예절 바르긴 하지만 칼을 쓸 때는 쓴다라고 하면서 동북구성까지 이미 배웠습니다. 몽골에 의해서 무신정변이 집권기가 끝나게 되는 것들이고요. 홍건적이 쳐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왜구가 쳐들어온다.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은 앞에 거란이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것들, 여기는 통합 문제로든지 반복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꼭꼭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말했습니다. 광군, 그 다음에 광군사. 광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미쳤다라는 게 떠오르죠. 크게 난동을 부린 애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미친 애들이다. 그 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광군사를 조직했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성종 때 앞에서 배웠듯이 서희가 강동육주를 개척을 하게 되는 것들이고요. 강조우 정병, 깡조운애가 목종에 목을 치게 되는 거고, 이거를 구실로 현종 때 쳐들어오게 되는데 양규가 잘 싸웠고요. 얘는 나주로 도망가네요. 나주에 가서 배나 먹었나 봅니다. 목이 타서. 그 다음에 소양강에서 기주대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를 했고요. 여진 같은 경우는 동북구성 꼭 가셔야 됩니다. 윤간, 동북구성 보시고요. 별무반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기, 신보, 항마군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병이 핵심이다. 신기군이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겸이 사대를 해서 직접적으로 쳐들어오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몽골 같은 경우는 저고요 사신이 암살이 되면서 너희가 주겠지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 것들이고요. 강화도로 최후가 천도를 하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박서가 기주성에서 기주대첩하는 그 기주성에서 다시 한번 싸우게 되는 거고요. 김윤후가 처인성에서 살리타, 그렇죠, 몽골족의 장수인 살리타를 죽이게 되는 거고요. 다인철소가 나오면 역시 몽골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삼별초가 최씨 정권의 군사 기반이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삼별초가 좌우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을 합쳐서 삼별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배중선, 아까 배웠었네요. 김통정, 제주도 파두리 유적지가 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개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개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쳐들어온다고요? 홍건적이 쳐들어와서 개혁을 중단을 하고서 갑자기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고요? 안동지방까지 도망을 가게 되고요. 공민왕이 도망을 갔다가 이제 홍건적이 물러나고 나서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무량수전의 현판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무량수전, 그래서 그 현판을 썼다라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채무서는 화통도감이 되겠고요. 진포대첩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성계는 이황,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성계가 황산대첩이 되겠고요. 채영은 홍산대첩이 되겠습니다. 박이는 스시마를 정벌을 했었다. 세종 때 이종무도 다시 한번 정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민족의 침입에 대해서 배웠고요. 이제 문제 바닷속으로 풍덩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시면은요, 62회를 보시면은 가에 대한 역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김종서 세종 때 사군 육진에서 육진을 개척을 하죠. 뭐 구별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최윤덕, 김종서, 여진족을 막아서 사군 육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관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이라는 것은 여진족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바로 뭐를 해야 되냐면요, 경성과 경원에 무역서를 설치했다.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1번 같은 경우는 청방 인문표라고 해서 인질석방 외교문서를 잘 지었다.
강수가 되겠고요. 진포대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는 외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이 쓰시마 정벌이기 때문에 외구가 되겠고요. 기유 약조를 체결을 했다. 계기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계약조, 기후약조, 그래서 여기는 외구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진족에 관한 문제고요. 11번의 답은 4번 무역서를 설립을 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거란 드디어 떴네요. 서이 나왔고요. 양주가 나와 있습니다. 소양강이네요.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 그랬었냐면요, 깡조은혜가, 그렇죠, 신하 강조가 목적에 목을 쳤다. 이걸 구실로 쳐들어왔다라고 배웠었기 때문에 답은 뭐가 돼야 되냐면요, 깡조가 정변을 일으켜서요, 국왕을 폐위하였다. 요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라는 것들은,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있었냐면요, 문숙예인 그랬을 때 무신 집공기 직전이 되겠고요. 척중경, 우리는 앞에서 한번 봤네요. 그래서 척중경, 이자김의 난, 이것도 다 인종 때가 되겠습니다. 김윤후, 처인성,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 몽골과 관련이 되고요. 다인철서, 충주 같은 경우도 몽골과 관련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가볍게 3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했나요? 한 40분 돼가고 있네요. 거기를 보시면은요, 62에 또 나왔습니다. 문제 바다라는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별초가 나와 있고요. 채우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삼별초에 관한 것이고요. 몽골에 관련된 거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국가가 아니라요, 군사 조직, 삼별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개경환도에 반발하여서 항쟁했었다. 배중선, 김통정, 이런 장군들이 되겠습니다. 광군사, 미친 애들을 다루는 거죠. 광군사. 광평성은 우리 궁예였었고요. 이거는 거란족하고 관련이 되고요. 2번을 보시면은 정미칠조약이 정말 뜬금없이 나와 있네요. 우리는 뒤에서 하겠지만 이런 선지 꼭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써먹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미칠조약은 1907년 이때 되겠고요. 고종을 퇴위를 시키고 나서 맺는 조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군육진, 아까 배웠습니다. 여진족과 관련이 된다라고요. 최윤덕과 김종서, 세종 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사시 향토의 비군, 이걸 한번 62에서 죽인 줬는데 그 뒤에서는 써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잡색군, 잡다한 복장을 하고 있는 잡색군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후기의 향토 예비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3의 문제를 보시면은요, 또 나왔네요. 이제 드디어 또 양규가 나와 있습니다. 강감천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양간이고요. 그것들에 있어서의 순서가 아니라 그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얘들 같은 경우는 거란적이고요. 국가는 얘들이 바로 요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필요 없고요. 하여간에 거란족과 관련지어서 광군을 조직했었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겼다. 이게 바로 우리 몽골적 최후, 정방, 이렇게 우리는 연결을 했었고요. 박이 또 나왔네요. 쓰시마 정벌, 외가 되겠고요. 사군육친 또 나왔습니다. 여진족과 관련이 되는 최윤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별무반이 나와 있기 때문에 문숙예인에서 숙종 때, 서적포에 숙종 때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윤간이 동북구성을 개척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보시면 64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가 나왔냐면 양주가 나왔습니다. 순서를 이제는 물어봤네요. 그리고 나서 낙타 50필 나와 있습니다. 고려 태조인데 이거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모른다 하더라도 양주기 때문에 소양강이잖아요. 그래서 2차 침입이 되는 것이고요. 깡조가 목을 친 거라든지 1차 침입, 이런 거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광군이 조직됐다. 이거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광군이라는 게 크게 난동을 부리는 애들, 이거는 정종 때인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태조하고 그 다음 왕인 정종 때인데, 하여간에 나번 2차 침입 전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될 텐데요. 강감천이 기주에서 소양강이기 때문에 나번 다음이 되겠습니다. 화통도감은
고려 말이 되겠죠. 정확히는 우왕 때인데 알 필요 없고요. 외구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윤후는 몽골하고 관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동정벌 추진했었던 것들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요, 공민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이제 경제사회가 나오는데 여기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잠깐 쉬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줄기차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40분 정도가 돼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1시간은 걸리긴 걸리네요. 그래서 여기는 1시간 정도만 잘 정리를 하시면 거의 모든 문제, 8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한 15분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요, 태조 때 뭐가 있었냐면요, 농강행상의 성격이 있었던 역분전인데 거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지하 시지 이거 나왔습니다. 고려 때라고만 그냥 나와 있고요. 시정전시가 아까 배웠네요. 경종 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광종하고 성종의 사이인 5대 왕이 되겠습니다. 개정전시가 아까 그렇죠, 깡조운 신하였었던 강조에 의해서 목이 날아간 그 목종 때 목차, 그러니까 관등만 고려해서 수족권을 줬었다. 그전에는 인품까지 고려됐었는데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조만 하세요. 그 다음에 문숙예인 그랬을 때 문종, 넷째 아들 의천 그랬을 때 문벌 귀족사의 극성기, 그렇기 때문에 현직 관리에게만 수족권을 줬고요. 공음전이라는 문벌 귀족사의 현직 관리이기 때문에 퇴직 관리는 뭐 먹고 살아? 손가락바니? 그랬더니만 이제 퇴직 관리, 오품미상의 퇴직 관리에게 공음전을 줘서 특권, 신분을 세습하게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법 아까 나왔었네요. 조선시대 가서 더 나오겠지만 조선을 세우기 전에 1년 전에 토지제도를 먼저 정비를 했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난도 나오고야 말았네요. 병난도 국제무역항이고요. 통일신라, 신라의 국제무역항은 울산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였었죠?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고 나서 당항성 이런 거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셔야 된답니다. 권원중법 우리 한번 했습니다. 철전이라는 거. 그 다음에 숙종은 돈하고 관련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상 전국적으로 유통된 최초의 화폐였었던 상평통보가 조선 숙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고려 숙정 때 돈들이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활구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시서 나오고야 말았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배웠었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에 시장을 감독하는 관청이 되겠습니다. 우리 6세기 그 다음에 상당히 유력한 게 지법진 무성에서 지증왕, 그렇죠? 신라라고 국호를 바꿨고요. 그 다음에 마립간에서 왕으로 이름 바꾼 그 지증왕 때 뭐라고 배웠었냐면요, 동시전이 있었다라는 거 꼭 보시라 그랬습니다. 관영상점 이게 나오면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의창은 앞에서도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향부곡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요즘 거의 안 나오고 있네요. 구급도감, 구제도감 아주 급하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외침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구제해야 되기 때문에 구제도감, 구급도감이 있었다라고 보시고요. 제2보도 안 나오기는 하지만 하간에 백성들을 도와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겠는데요. 거의 끝나갑니다. 62회에 나왔네요. 국사왕사 제도. 그래서 스님들을 우대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10번대에는 보통 고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 똑같은 말이 할구라고 배웠었죠. 문숙예인에서 숙정, 시호시기 때문에 서적포 그때의 고려시대가 되겠습니다. 왕 구별이 아니라 그냥 고려 정도 구별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설빈부의 말 이번 시험에서 가장 유력한 게 발해에 있어서의 선왕이라고 배웠습니다. 발해의 선왕 때 뭐라고 그랬었냐면요, 전성기이기 때문에 해동 성국이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가 됐다.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 15부에서 제일 유명한 하나가 바로 설빈부고요. 그게 설빈부 말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상은 뒤에서 다시 할 거랍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의 사상 잡상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동시전 또 나왔네요. 경시서
이런 거하고 같이 보시고요. 떡대 조선 후기가 나왔습니다. 광산 경영하는 CEO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63회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도병마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도병마사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었죠? 도평이 사사로 바뀌기 때문에요. 이거는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보통 10번대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잖아요. 그래서 경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거를 골라주시면은요,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동시전 또 나왔습니다. 정말 지겨울 정도로 나오네요. 6세기 지증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통보는 나중에 허적, 거적 이거 배울 거랍니다. 그래서 상평통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선숙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조 여기 써놨네요. 계약조, 기후약조, 계기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죠. 일본과 조약을 체결을 한 거고요. 세종 때 계약조, 기후약조는 강해군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만 일단 계기만 챙겨 놓으세요. 그 다음에 황국중앙총상회. 예, 정말 뜬금없습니다. 갑자기 고려시대 하다가 황국중앙총상회가 나왔다라는 거는 써먹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요, 갑오년이 바로 1894가 되겠고요. 을미년이 95년이 되겠고요. 아간파천이 96년이 된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만에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게 10월달입니다. 따라서 황국중앙, 황제국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간파천 이듬해에 황제국가가 됐기 때문에 98년 그때쯤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데 동원했던 단체 황국협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같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4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끝나가고 있네요. 동북구성 나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이채롭네요. 이런 거 좀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거적, 상평통보, 허적 배웠었잖아요. 이거 제가 라스트 댄스 마지막 하면서 한번 정리를 하긴 하겠는데요. 그래서 윤관이 동북구성만 한 게 아니라 화폐의 중요성을 봤다네요. 또 갑자기 그렇죠? 문종의 넷째 아들내미인 의천이 천태종, 해동 청태종만 한 게 아니라 화폐 필요성을 주장을 했다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 10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답은 바로 뭐가 되냐면요. 답이 뭐가 될까요? 경시서 나와 있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부경은 고구려 창고가 되는 것들이고요. 관료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관료전을 지급하는 신문왕이 되겠고요.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이 다시 부활이 되는 거는 경덕왕인데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라 중대랍니다. 근데 꺼지라 그러세요. 그 다음에 거기를 보시면은요, 당항하셨습니까? 당항성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당항성, 울산 이거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그렇죠? 병난도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지금 쏟아졌고요. 고려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까지 하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지금 50분이 안 됐습니다. 자, 유학이 나온 걸로 봐서 고려의 이제 마지막이 됐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세요. 고려 문화에서요, 이런 애들 있지 않습니까? 균형 잡힌 애들이요. 이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자상, 이름은 필요가 없습니다. 최충의 구제학당, 이렇게 해서 문숙예인에서 문벌귀족사의 문종 때 극성기가 됐기 때문에 사학이 학원들이 유행을 했었다. 따라서 이거를 조금이라도 억누르기 위해서 서적포라든지 그 다음에 칠제라든지 양용고라든지 이런 거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죠. 빨리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바로 부시기가 되겠고요. 문숙예인에서 인종이 되겠습니다.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이 있는 거고요. 묘청의 난을 진압한 사람은 문신이었던 김부식이 되겠습니다. 왜 뜬금없이 김부식이 가서 묘청의 난을 진압을 하냐면요, 지금도 마찬가지랍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주한 미군 사령관에게 전시의 작전 통제권이 있지만 보통 때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기전체, 봉기와 열전이 있게 되는 것들이고요. 봉기는 왕, 열전은 신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삼국 통일을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김유신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나왔네요. 유교 사관이 되겠고요. 편년체 실록이 되겠습니다. 후기를 보시면은요, 황룡사 구층 목탑 너무 많이 했네요. 안양이 성리학을 도입을 하고요. 농상집요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원나라 농사가 되겠습니다. 농사 직설은 세종 때 토착적인 농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현 한번 알아두면 좋은데요. 사략 제초의 성리학적인 사서가 되겠고요. 성리학이 도대체 뭔가요? 예,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원학자들과 교류를 해서 선한 영향력, 그래서 충선왕이라고 아까 배웠습니다. 목은 이색, 이거 같은 경우 너무 어려웠었죠. 정몽주의 스승이었다. 문제가 하나 나와 있었고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원의 영향을 받았다. 농상집요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이게 바로 조선시대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영향을 준답니다. 해동고승전 각훈이 되겠고요. 동명왕, 이거 고구려 왕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되겠습니다.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구려 시절을 찬미한 서사시가 되겠습니다. 삼국유사 이련이고요. 삼국사기는 유교, 얘 같은 경우는 불교가 되겠습니다. 당군신하고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제왕기 이숭효가 되겠고요. 제왕, 그러면 뭐 여러 왕이었잖아요. 우리 뭐가 생각이 나나요? 제거해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왕들, 그러니까 중국 왕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왕들을 썼다. 대등하게 서술을 했었다. 그래서 당군왕에서부터 충렬왕까지 이 계보가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의천 너무 많이 했네요. 교정 입장에서 선정을 통합하기 때문에 교광겸수고요. 항상 고려는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식한 무신들은 선정을 지원한다. 그래서 선정 입장에서 교정을 통합한 거 도노점수 정해상수가 되겠습니다. 교장도감에서 신편제 종교장 총록을 편찬했었다. 아까 화폐 사용까지 건의했었다. 스님이 수선사 결사, 그게 바로 송강사가 되겠습니다. 해심은 유불일치설, 요새는 법화신앙이 되겠고요. 참회를 한답니다. 니우침. 그 다음에 균년은 광종대의 승년대요. 보현 희번가. 그래서 뭘 했다고요? 노래를 불러서 불교 대중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주대장경 아까 배웠습니다. 팔만대장경 몽골하고 관련이 되고요. 대장도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려 말기가 된답니다. 직지심체여절 청주의 흥덕사가 되겠고요. 금속활자가 되겠습니다.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게 대가리 불상이 되겠고요. 얘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 집성방, 나오면 킬러인데 요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구집, 이렇게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구급방이 먼저기 때문에 고려 거, 집성방이 조선 초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토착적인 농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감청자, 순수청자, 수월 가는 보살도, 나전칠기, 이런 거 그림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완동, 봉정사 극락전이 나와 있네요. 안동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겠고요. 안동으로 피난간 임금이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덕사 대웅전이 나와 있고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이 무량수전에 간판을 썼다라고 돼 있는 사람이 바로 공민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모든 내용들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문제 두 문제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줄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목은 고려 말이기 때문에 주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곡의 아들내미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씨를 골라주고요. 고려말 사람을 골라주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가 이제 비정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출제 연도 3점짜리로 주고 있습니다. 사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현의 사략, 이거 같은 경우는 성리학적인 사서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은 이색, 이런 걸 몰랐을 때요. 문헌공도 나와 있습니다. 채충의 문헌공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사, 결사,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송강사 이렇게 배웠었죠. 진울이 되겠습니다. 불교 개혁운동을 했던 사람이 되겠고요. 바로 이게 답이 되겠네요. 대사성, 성으로 끝나기 때문에 성균관, 그래서 정몽주 등을 학관으로 천가했다. 요게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63회에 나왔었네요.
선정의 승려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종을 포용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네요. 신앙결사 운동을 했었다. 따라서 답은 진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도너 점수, 정해쌍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천태종, 의천, 문종, 아들내미 유불일치설은 해심이 되겠고요. 해동 고승전을 편찬한 사람은 바로 각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현 시범가는 바로 광종 때의 균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고려시대에 관한 모든 것들을 정리를 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조선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